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필요로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니까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만들면 안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그걸 만들다니, 갑상선 호르몬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치울 때도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낮으면 갑상선 저하증이죠.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그럼 LDL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아주 낮아져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심각할 때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낮아도 이런 연관성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subclinical hypothyroidism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 전 단계죠. 임상적으로는 갑상선 저하증이 아닌 그런 상태로 호르몬 수치가 조금만 낮아도 LDL 수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2012년 연구에서는 이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 요거 하나만 높아져도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이 TSH 수치만 높아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잠깐,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언제 많이 나오겠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을 때, 그때 갑상선을 자극하려고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TSH 수치가 높게 나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이 TSH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도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이 TSH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TSH 평균 수치는 1.4 정도 나와야 되는데 0.7에서 2.0을 정상으로 봐요. 정상 범위. 근데 2.5 이상으로 넘어가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대사증후군도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의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건 대사증후군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 혼자만 저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이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갑상선 저하증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랑 식습관이에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곳이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네이버 카페고, 제 유튜브 영상들에서 그런 걸 다루는 거고, 그리고 기능의학 병원 진료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더 직접적인 스트레스예요. 이 환절기의 온도 변화, 이거 우리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여행 가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안 좋은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요. 수면 부족이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대상포진도 일으키고 감기 몸살도 일으키고 암세포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코르티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이걸 분비하게 되면 인슐린이 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럴 경우 굶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습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공식품이 문제입니다. 우리 쌀밥을 먹으면서 좀 먹게 되는 이 탄수화물보다 이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그 양념, 달짝지근한 테리야끼 소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요. 그리고 식사라고 하는 거는 먹는 양이랑 내용뿐만 아니라, 식단뿐만이 아니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으로 식단을 바꿔보는 분들 계신데, 그 식단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육체에 또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이렇게 보면은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해서 너무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살펴보면 오히려 거꾸로 원리랑 원칙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더 쉬워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쉬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저거 따라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압도당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어차피 평생을 가는 여정이잖아요. 하나 둘씩 정보를 얻으시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면서, 정보와 실천이죠. 하나 둘씩 정보를 얻으시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